네, 광주매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남 최초의 융복한 미디어인 광주매일신문과 광주매일TV에서는 주요 인사들을 만나 다양한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지역 출신으로 인천광역시장을 역임을 하셨고 현재는 사선의 중진 의원으로 활동하시면서 대통령 직속 국방경제협력위원장을 맡은 등 중앙정치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죠. 우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송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광주에 오셨으니 고향 얘기 잠깐 해보죠. 전남이 고향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고흥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예. 지금도 고향에는 그럼 친지분들이 좀 살고 계시겠습니다. 예, 살고 있고요. 또 제가 고흥에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여기 광주로 전학을 와서 중흥초등학교, 북성중학교, 광주 대동고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를 다 광주에서 나왔기 때문에 광주가 사실 정이 많이 들었죠. 아, 그렇겠네요. 사실 인천광역시장을 역임을 하셨고 국회의원 사선이신데 비록 중앙정치무대에서 활동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고향에 대한 애정도 남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주 전남은 뭐 저의 고향일 뿐만 아니라 5.18을 제가 고3 때 겪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대사의 새로운 민주화의 동력이 만들어진 것이고 그게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광주 하면은 저뿐만 아니라 광주가 고향이 아닌 사람도 정신적 고향으로 느끼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특히 우리 제 고향은 나로도의 우주발사기지가 만들어져서 더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있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예. 사실 전라남도에서는 저 순천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6월 말이죠. 남도 포럼을 창립을 했고 또 광주에서는 지난 7월 1일 김대중 센터에서 광주의 길이라는 출범식을 했잖아요. 이번 포럼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전라도 올해가 1000년입니다. 새로운 1000년을 열자 그래서 제가 구충권 화순 교수님과 함께 합동 출판 기념회를 얼마 전에 한 적이 있었는데 새로운 1000년 우리 전라도의 힘, 전라도의 비전을 같이 한번 공유하고 준비해보자는 취지에서 남도 포럼과 이 광주의 길이 만들어졌고요. 또 아무래도 저와 정치적 지향과 어떤 비전을 함께 공유하려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저도 기꺼이 여기에 참여해서 제 고장 이 남도가 이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핵심 축이었던 것처럼 앞으로 새로운 한반도 시대의 미래를 열어가는 또 축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 창립 선언문을 보니까 남도에서 북방까지 주장을 하셨더라고요. 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원래 우리 광주는 항상 개방적인 곳이고 이 호남은 남북 간의 화해 협력을 정치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적 그 우리 지역 주민들 대부분이 그를 동의하고 지향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이 가능했고 박정희 유신 독재가 만들어놨던 냉전적 지역주의 벽을 뚫고 이러한 정신에 동참했던 정치인이 노무현과 문재인이었고 그래서 이 광주의 정신이 전국적으로 확대된 게 이번 지방선거의 승리로 확인됐다. 이 힘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4.27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 정상회담으로 연결돼서 이제 분단의 벽을 뚫고 북방 경제까지 연결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이번 포럼이나 출범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실 많은 지역민들을 만나 보셨잖아요. 또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지역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정치권에 대한 바람 이런 것들에서 우선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있으시면 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일단 우리 광주 전남 지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남북 화해 협력 정책과 지금 빛난 외교 정책에 대해서 전폭적 지지를 보내고 있음과 동시에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문제에 대한 또 주문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우리 나주에 한전을 유치해서 혁신 도시를 만들었던 것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제 혁신 도시 시리즈 2로서 여기에 앞으로 500개 에너지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한전 공과대학을 만들기로 공약했습니다. 이런 것이 뒷받침되면서 저와 구충권 군수가 지금 하고 있는 영산강 유역 발전 계획과 연결이 되고 해서 저는 4차 미래산업, 광주형 일자리, 미래자동차, 에너지 관련 사업으로 뭔가 정말 우리 청년들에게 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4차 산업의
토대를 이 지역에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산강유역 발전 계획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가요? 영산강을 둘러싼 무안, 신안부터 시작해서 나주, 화순 쭉 이 지역을 역사 문화의 공간으로 발전시켜 보자.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최근에 가야 문화권 발전 예, 프로젝트가 예, 있습니다. 그것과 경남에는 가야 문화권 발전 계획이 그렇죠. 있다면 예. 우리 전남에는 마한 유산을 배경으로 하는 이런 영산강 영산강을 발전 배경으로 해서 그걸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를 좀 바라고 예, 있습니다. 예. 사실 중견 정치인들의 이런 포럼이나 모임의 공통점은 제가 보기에는 좀 더 큰 그림, 예를 들어서 뭐 당권에 도전한다랄지 아니면 조금 더 큰 그림을 하는 그런 경우의 과정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던데 송 의원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까요? 어떻습니까? 아무튼 이런 포럼이 우리 호남의 정치를 좀 키우자 이런 이 열망이 있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전국을 대표할 만한 정치인이 사실 그렇죠.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서 이런 전남 광주 또 우리 호남 출신의 정치인을 좀 중앙 무대에 뒷받침하자는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현재 대통령 직속 그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최근에 러시아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직함이 당사자 좀 생소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감이 잡히기도 하는데 주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원래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 러시아의 관계, 남북 관계, 이 북방 경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재인 후보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우리 후보님을 수행하면서 많은 교감을 가졌고 그런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당선되시자마자 저를 러시아 특사로 보내서 푸틴 대통령과 만나게 했고 또 엊그제도 제가 대통령님을 수행해서 러시아를 다녀왔는데 이런 북방 경제를 좀 전담할 조직이 필요하겠다. 그동안에는 사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도 가스관 도입이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는 비전을 제시했지만 전담하는 조직이 없으니까 한번 일회성 행사로 끝난 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전담하는 조직 그런 특성은 좀 기능을 갖출까요? 예, 이미 갖춰서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예, 광화문에 저희 사무실이 있고 한 35명 직원을 지금 데리고 있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이번에 이 북방경제 그 협력위원장 자격으로 이제 대통령을 모시고 국빈 수행을 하면서 러시아를 다녀오셨잖아요. 나름대로 소득이라 그러면 소득 성과라면 어떤 것을 좀 들 수 있을까요? 일단 그 혁신 플랫폼을 합의를 해서 러시아의 기초과학기술과 우리 대한민국의 응용과학기술을 결합시켜서 벤처 스타트업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게 합의가 된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가스 분야에 있어서 야말 프로젝트를 도입과 해서 가스 추가 도입, LNG, 그다음에 북극 항로 개척, 그다음에 캄차카의 환적항 개발 같은 게 합의가 된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철도 아시다시피 가스 분야의 그런 삼각협력, 남북 간의 협력을 추진하자 이게 의미가 있고 또 의료 분야에서 서울대 분당병원이 모스크바 스콜코보 지역에 200병상 병원을 위탁 운영하는 합의를 비롯해서 의료 분야의 협력이 합의된 게 있습니다. 예, 그렇겠네요. 사실 러시아의 관계도 그렇지만 남북 간 화해 분위기 조성이 굉장히 탄력을 받고 있잖아요. 최근에는 남과 북이 경의선과 동해선 등의 도로 현대화에도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남북 간의 그 화해 분위기가 국내 경제 활성화에도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당연히 저는 한국 경제 블루오션이 저는 남북 경제 협력과 북방 경제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이 빨리 좀 부활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제2의 개성공단들이 만들어지고 원산항이 해방이 되고 신의주 단동이 통합경제특구가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함께 참여해서 여러 가지 그 북한의 인프라 개선에 기여하게 된다면 그 북한에 참여한 기업에 납품을 하는 관련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활성화되면서 연관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고 특히 우리 이제 전남은 어차피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쌀값이 지금 80kg 한 가마에 한 17만 원밖에 안 하잖아요. 한 21만 원까지 확보를 하려면 쌀이 지금 공급 초과예요. 쌀 수요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북에다가 쌀 지원을 해주고 북한테는 우리가 석탄, 철강, 모래 같은 거를 대신 받아오면 윈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농업 발전에도 기여할 거로 봅니다. 사실 방금 말씀하신 어떤 개성공단의 부활이랄지 이런 남북 간의 쌀 문제 좀 수급, 수요 조절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기대하는
분들이 많이 하고 기대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좀 뭐 조만간은 아니지만 근래들어 좀 가능할 거라고 바로 보고 조만간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벌써 이제 다음 주에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을 이제 3차 방문하게 돼 있는데 계시는데. 좀 합의가 좀 속도를 냈으면 좋겠고요. 이번 이제 다음 달 7월 27일이 우리 6.25 전쟁 휴전협정 6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전에 좀 종전선언이 돼서 이 지긋지긋한 전쟁 상태인 이 휴전협정 상태가 평화협정 상태로 전환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겠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광주 전남 지역민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 이런 표현을 쓴 바 있습니다. 우리 호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중화공업, 기계공업 이런 게 뒤처졌습니다. 아무래도 농업 중심이다 보니까. 그러나 미래형 에너지 관련 사업이나 4차 산업 분야, 미래형 자동차 분야는 앞서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광주가 빛의 도시 광인 것처럼 새로운 태양 에너지와 이 광산업과 새로운 4차 산업의 에너지 관련 기업을 주도하는 도시로서 저는 발전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비전을 우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갈 것입니다. 네, 송영길 의원님 말씀처럼 지역민의 소망하고 또 국민들이 원하는 바람을 잘 정치에 담아내고 남북 간의 화해 분위기를 계기로 좀 더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국내 경제, 더 나아가 지역 경제에도 활력이 넘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송영길 민주당 의원님과의 특별 대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